지금 7월이면은 또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 차재원 교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문가시죠.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강정구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손볼 대상으로 꼽아왔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7월 말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매물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나오면 자칫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유세 증가분을 전월세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그죠. 만 2년 가까이 지켜져 왔던 임대차 3법인데 또 이제 새 정부는 이걸 폐지 축소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임대차 3법이 뭔지 우리 강 교수님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살고 계시다가 2년을 추가해서 더 살 수 있도록 해서 총 4년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일정 조건 이상에 해당되는 전세, 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이거를 축소 내지 폐지 이야기를 한 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최근에 2년 모습을 보면은 혼란과 불편이라는 용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면에는 일단 가격이 매우 높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의 가격 체계가 세 가지 이상의 복잡한 전세 계약 가격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임대차 분쟁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좋은 취지로 출발한 주택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차 교수님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했죠, 설문조사를. 자, 나옵니다. 그죠?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에 대한 동의 물었는데 일단 차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동의한다는 게 50.5%, 약간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수준이고 반대한다, 지금 저 현행의 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22.2%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56.9% 거의 뭐 60%에 가까운 부분이 지금 동의하는 걸로 나와 있고 임차인은 51.7%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당히 저는 그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 즉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18.3%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27.9%로 나와서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상적이다. 아무래도 저는 임차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불편, 혼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라고 보신 분들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에 따른 혼란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될 올해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종료가 처음으로 됩니다. 이때 이제 집주인이 다시 세입자를 얻기 위해서 4년 계약을 하는데 이 4년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못 올렸던 전세 금액 또는 월세 금액을 상당히 많이 올리게 되면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큽니다. 우리 차 교수님. 네. 예, 저는 근데 뭐 임대차 3법을 너무 악마화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라고만 볼 시각은 좀 아니지 않냐. 결국 임대차 3법을 한 기본적인 이유는 세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명백한 정책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하에서는 저는 세입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그닥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도 사실 물음을 임대차 3법의 개별 조항들을 갖고 물었다면 근데 너 세입자들한테 너 2년 계약하겠냐 4년 계약하겠냐 물어보면 명백하게 4년 계약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기법들도 임대차 3법을 통째로 다 물어보면 저는 워낙 언론에서 지금 언론 보도의 거의 95% 정도가 임대차 3법은 나쁜 거야, 문제 있는 거야라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악마화 프레임에 저는 작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지난 그 계약갱신율 같은 게 50% 수준에 머물다가 80%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래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그 제도를 좀 항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은 그죠.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프레임에 해가지고 아까 차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확실히 느끼시는 거예요? 예, 뭐 정치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수 네, 있겠는데 실제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을 우리 차 교수님 조사하신 걸 보더라도 세입자들조차도 절반 가까이 된 세입자들이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만 보더라도 2년을 살 수 있는 거를 4년을 사시게 되면은 4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하느냐. 결국 가격 문제입니다. 4년 동안은 편하게 살지만 4년 후에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4년치의 임대료 상승을 한꺼번에 집주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려로 많이 표명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잘게 살면서 짧게 살면서 그때 내가 번 돈을 갖다가 전세금, 월세금 올려주는 게 낫지 4년 편하게 살고 4년치보다 한꺼번에 더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일부 세입자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저희들 조사에서는 좀 저는 충분한 샘플이 보장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임차인 경우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샘플링이 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임차인 모두의 어떤 그런 여론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차인들의 어떤 그런 전세 가격이 갑자기 4년 후에 또 급등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또 다른 제도들, 근데 네. 표준 임대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된 형태로 적용을 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완전히 없애야 되는 그런 법으로 좀 몰아가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인수위원회 측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표현을 따르면은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좋은 취지에서 나왔고 그 취지에 혼란은 있긴 하지만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보완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론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폐기했다. 즉,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하는데 그 보완하는 것의 주요 핵심은 각 지역별 전 월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을 좀 달리하는 차등제를 적용을 하자. 네. 우리 차 교수님 보시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후의 전세 가격 변동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 시행 후가 27.33%까지 해서 시행 전에 8.99%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른 걸로 돼 있고 특히 경기도가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부산은 거의 평균에 조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행전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변동폭으로는 전국적인 평균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높네요. 가고 있는 네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부동산 R114에 근거한 자료인데 부동산 R114는 민간이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을 그 상대로 하는 기업이어서 저는 조금 기업 입장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나쁜 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조금 저는 이 자료의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정부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전세 가격이 시행 전후로 많이 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그런 자료들과의 좀 비교 검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교수님 예, 어떻게? 네. 뭐 지금 통계상의 수치로 봐서는 네.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전세난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고도 표현을 볼 수 있고 또 차 교수님처럼 또 통계상의 오류나 또 어떤 특정 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느끼는 전세에 대한 불안은 과거보다 커졌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이 특정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전세 물건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최근에 입주하는 곳은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통계는 뭐 주요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봤을 때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주택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것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전세 물건의 수급 불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 들어가고자 하신 분들보다 전세 물건이 적었다. 적었던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전세화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아파트를 더 적게 줘줬다. 이 두 가지 이유하고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원인이 같이 물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그런 가격 상승 요인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고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세 가격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 전환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말을 하는데 저는 월세 전환 같은 경우도 이 임대차 3법 때문이냐 이걸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 있는 게 월세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정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트렌드였지 않느냐. 그래서 꼭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약간의 상승 요인은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월세 전환 잠깐만 예.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실상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억 인상에 해당되는 전세금을 월세로 납부하는 형태를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이 전국 전월세 전환율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지는 않는데 지금 5.8% 정도로 전월세 전환율이 잡혀져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4.7%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전세, 월세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주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4년치 올라갈 거를 세입자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상당한 세입자분들께서는 그것을 전세를 월세로 낼 수밖에 없다. 우리 다음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차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앞으로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하반기에 전세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이 거의 43.6% 그리고 조금 오를 거라고 보시는 29.3%까지 합쳐보면 거의 73% 정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도 또 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 넘게 그렇게 보고 있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것보다 10%포인트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올해 8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으로 종료가 돼서 새로운 4년짜리 계약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세입자한테 못 올렸다. 그걸 이제 한번 보자. 8월 달에 내가 한번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세입자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전셋값이 다른 데와 비교해 봤더니 아, 쌌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실제 계약갱신을 쓰지 않았던 새로운 그 지금 전세 계약 똑같은 조건의 물건을 봤을 때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한 거하고 2년 동안 안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4년 전에 했던 거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봤을 때 똑같은 단지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의 전세 가격이 어떤 것은 6억, 어떤 것은 4억, 어떤 것은 3억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3억에 사셨던 분들은 새로운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6억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안타깝게도 올해 7월, 8월 달에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화돼서 세입자분들의 좀 걱정이 커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 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 좀.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뭐 2+2 임대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보증금 5%를 인상 제한을 할 거냐, 이걸 완화할 거냐, 폐지할 거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인수위가 지금 최근에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폐기가 아니고 조금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정책 방향이 올바로 적어도 이 저희들 조사 결과로 보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네. 그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폐기보다는 보완 형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수위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월세 상한제는 일률적으로 5%를 하지 않고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도 좀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 지자체에 이관을 하겠다. 지금은 전세 금액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교적 그 좀 가격이 낮아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액의 전월세 계약은 좀 신고를 하지 않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지자체에게 이월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에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들도 좀 저가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한 걸 봐서는 지금 폐기보다는 좀 보완하는 형태가 확실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고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이유는 이제 전월세 또 보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고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를 유예시켜 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보증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뭐 지금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하고 정말 저렴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이 사회적 세금이라든지 형평성 같은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아주 고가의 전세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사회적 주거 약자로 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지금 전월세 신고 금액 같은 것들도 좀 정부가 관리를 좀 해야 할 것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좀 약간 그 집주인에게 융통성을 줘야 할 것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그 장관 내정자가 이제 부동산을 네. 정책을 다룰 거 아닙니까? 우리 강 교수님한테 뭐 좀 연락이 없습니까?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예, 뭐 우리 지역 차원 측면에서의 조언은 뭐 저도 많이 그 말씀 좀 드렸던 것들은 맞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임대차 3법 이외에 우리 지역의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줘줘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많은 조언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서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까? 예, 뭐 지금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도시공사라는 그런 이미 그 개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주체의 역량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건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부산 지역의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라 할지라도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살고 싶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좋은 아파트고 양질의 아파트고 살고 싶은 곳도 역세권에 가깝고 좀 뭔가 출퇴근하기 편한 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양질의 어떤 지역이 남아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곳이 주로 외곽 지역에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실도 이제 남아 있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의 양질의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택지 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심 지역 내에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 땅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국공유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져주더라도 상당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해지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초고층, 초밀집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전세 시장 안정에 필요한 게 뭐냐, 차 교수님? 아무래도 뭐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주택 공급을 무조건 늘리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옳은 부분이 일단은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게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33.1%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대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규제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24.4%고. 근데 이제 의외로 저는 공공임대 확대해야 된다. 이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 요구가 강할 것 같은데 그건 네,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 그 여론조사에 따른 응답자분들의 생각이 아주 바른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늘려야 되고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게 해줘야 된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세 가격 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우리 부산시에서 노력하는 방법 플러스 민간의 자본과 힘을 동원하는 방법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안타깝게도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자칫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저도 정책에 입안을 했던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림 아파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아주 저렴하게 그 가격을 통제해서 8년 동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은 특혜 논란은 없어지고 민간의 자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을 또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공급 확대를 이제 많이 하고 뭐 250만 원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경제 환경들이 과연 그런 공급 확대를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줄 만한 시장 환경이 될 것인가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고 있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공급을 많이 확대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자들이 그걸 이렇게 흡수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5년 동안에 1년에 50만 채씩 250만 채를 져주기로 했는데요. 그 250만 채에 대한 통계는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거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110% 내외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 정도인데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채를 5년 동안에 져주게 되면 선진국 수준인 주택 보급률이 120% 올라간다라는 거에 기초한 주택 공급 물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에 따라서 공급 양이 조절은 될 수 있지만 충분하게 250만 채 정도는 정말 절대적으로 져줘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주택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또 교통망하고도 사실은 좀 상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차 교수님부터 좀 청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말 내가 사는 집이 안정돼야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저는 집 없는 우리 국민들의 45%가 집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정말 마음 놓고
좀 그 직장 나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새 정부가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차 3법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저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현 정부든 어떤 새로운 정부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한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혼란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정부에서 좀 폐기하기보다는 좀 보완을 해서 사회적 주거 약자가 좀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을 좀 빨리 실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경대 차재공 교수님 그리고 동의대 강경규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